그러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부분인데, 아까 세법과는 다르죠. 세법과는 다른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가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도 노무사님 한번 이 설명.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이제 쓰는 문구긴 한데, 일단 12가지로 구분했고, 업무 내용을 이제 사용자가 정하는가, 그다음에 취업규칙 공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그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장소, 시간을 지정하고 구속하는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도구 등을 이제 사용자가 제공을 하는가, 그다음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제3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윤 손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노무 제공 자체 또는 결과물의 대가인지, 그리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그리고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리고 경제사회적 여건,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대표님 보기에 어떤 음,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많이들 네, 생각하시는 게 3번을 많이 이제 3, 4번을 많이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무튼, 네, 딱 찝어지는 건 있긴 한데, 네. 네, 일단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여기 9번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돈이 고정급인지 비율제인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법으로 이게 판례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타당한 좀 의견인 것 같아요. 다음. 네. 이게 기본급도 이제 저희 이제 저는 이제 사업장, 사장님 입장에서 기본급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차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네, 그랬을 때, 기본급이면 뭐 당연히 뭐 최저임금 이런 거 다 감안해야 되겠지만 뭐 애매하게 100만 원 설정해 놓고 그게 차비와 식대다. 나머지는 뭐 인센티브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딱 그게 어렵다 보니까 딱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영업실장님이 한 분 있으신데, 그냥 저는 근데 처음부터 퇴직금은 드리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퇴직금 약속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이 될까?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이 한 매일 들면 100만 원 딱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본급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근데 뭐 출퇴근 시간이 일단 있고 어, 뭐 사대보험도 또 저에게 물어보는 게 금방 같은 케이스에 사대보험도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또 하는 업무로 봤을 때는 또 근로자가 아닐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실 때 좀 결론 내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네,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에게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안내를 잘못했을 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저희도 답변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에 해당이 된다. 이게 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비율제로 그 강사하고 있는데 근로자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런 사항들 전부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이 정도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인센티브를 그냥 예를 들면 5대 5다. 근데 6대 4로 해서 6을 상대방한테 주고 대신 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받으면 어떠냐.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칠판이랑 뭐 분필 이런 사용료를 포함해서 뭐 어차피 퉁치면 똑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제안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본급이 제일 중요하긴 해도 또 기본급이 5대 5라 해도 또 무조건 또 근로자가 아니라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변 내리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판례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급을 이제 고정급으로 정했는가, 그다음에 근로소득 징수하는가, 그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소득세 징수하고 사업소득 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직원은 고정급도 아니고 사업소득세 징수했고 33.3%,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안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고 항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게 좀 유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네. 또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만 대변을 해보면 이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부분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약자인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근데 네, 그러긴 한데 이제 또 대체적으로 보면 또 이게 맞을 거라서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 학원 강사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근로자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고정급이냐 비율제냐, 그 강의 계획을 학원이 수립하느냐 아니면 강사가 세우느냐, 그리고 학원이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했을 때 강의 내용과 교재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학원 행정 업무를 강사가 부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원 강사의 근태를 관리하는가 등이 이제 부수사항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비율제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라고 하더라도 비율제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상황을 보고 그럴 수 있는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명확하게 이게 문자듯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비율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수당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거만으로 이제 다 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이게 발생이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아까 휴가 관련된 부분도 다 발생이 되고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비율제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같이 본다는 거죠.